자,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 기본 문제 9-1번 한번 봅시다. 기본 문제 9-1번. 자, 기본 9-1번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꼴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로 나왔다. 그랬을 때 다 뭐 구해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맞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안목이 생겼었을 텐데 일단은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3이 0이다라는 관계식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도 나오겠지만 베타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등장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값이 단지 뭐로?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된다는 것까지도 알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면서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베타분의 1 자체는 이렇게 할까요? 베타분의 1 자체는 자 넘겨주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알파가 되더라. 넘겨주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도 바뀌더라. 오케이? 다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뭘 쓸지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자, 두 근의 차 공식 기억나죠? 두 근의 차입니다. 이거 뭐 이게 하나의 물음으로 나와 있으니까 절대값 a분의 뭐다? 루트 d다. 바로 쓰실 수 있겠지. 오케이?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절대값 a가 1이고 루트 d니까 루트라고 적고 난 다음에 16에서 b제곱 마이너스 4이시니까 플러스 12가 되더라. 이거 이꼴 얼마? 루트 28이죠. 루트 28은 얼마가 되니? 2루트 7이잖아. 쌤 저는 안 외웠는데.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안 외워도 상관없는 게 니들 생각을 해봐. 얘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니? 그렇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전체를 제곱합니다. 여기에 루트랑 동일한 식이거든요. 근데 얘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알파 빼기 베타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를 제곱하고 난 다음에 4알파 베타가 되는데 얘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16이고요. 12죠. 이게 얼마가 되는데? 28이죠. 얘들아, 호흡을 여러 번 가지고 가서 해도 답은 나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겠지만 바로 쓸래? 아니면 저렇게 길게 갈래? 그 두 차이야. 두 차이니까 자기가 외울 거냐, 아니면 나는 여러 번 풀겠다, 뭐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지금은 선택이야. 나중에 이제 내신 준비할 때는 이게 선택이 아니겠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자, 거기 봅시다. 알파 제곱이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있고,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도 있고,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나는 이렇게 괜찮다고 봐. 곱셈 공식 이용해서 물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준다? 알파 제곱은 뭐가 된다? 4알파 더하기 3이네. 자, 뭐라고요? 알파 제곱은 뭐라고요? 4알파 더하기 3. 뭘 이용한다? 그렇죠. 차수를 떨어뜨린다 이겠지. 오케이? 됐어요? 차수 떨어뜨립니다. 알파 제곱은 4알파 더하기 3. 알파 세제곱은요, 여기도 4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제곱이 4알파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얼마가 된다? 4에 4알파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여기에 3알파가 됩니다. 그럼 얘랑 계산해 주시면 16알파니까 19알파가 되겠지. 19알파 더하기 12가 되더라. 뭐 요렇게. 오케이. 차수 떨어뜨려서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나요? 자, 왜 이렇게 계산하기 싫지? 그러면 여기 뭐 19에 알파 더하기 12고 19에 베타 더하기 10이야. 19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는 거고 더하기 24가 될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57에다가 24를 더해주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33이 되겠지. 오케이? 그랬나요? 이렇게 해도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곱셈공식의 변형이잖아요. 얘는 뭐 해주면 돼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한다 하더라도,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4가 잠깐만 sorry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네요. 답답합니다, 맞지? 고치자 4죠. 그러면 76입니다. 요거 계산해 주시면 76입니다. 깔끔하게 딱 떨어지네. 100. 꺼져 100이야. 100입니다. 그랬어요? 그치? 적어놔 되지. 내가 틀린 거지. 적어놔 돼. 됐지? 자 4 집어넣어 봅시다. 여기 얼마가 된다고? 4 들어갈 거고, 여기다가 마3 들어갈 거고, 여기가 4가 들어갈 거고, 따라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자 36이죠. 4 64죠. 여전히 동일하지. 오케이? 그래서 100, 저기도 100. 둘 다 동일합니다. 자 됐죠? 다 됐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얘들아, 이것도 우리 해보는 건 괜찮아. 해보는 건 의문을 해소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한 작업인데, 이 또 4승, 5승까지 가게 되면 이 개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이제 뭐 어느 정도 맛은 봤으니까, 맞지? 맛은 봤으니까 그만할 거고, 뭐 해줘야 되겠어요? 5승은 뭐가 제일 편하겠죠? 알파의 5승은 알파의 3승이랑 베타의 3승이랑, 자 알파의 제곱이랑 베타의 제곱을 곱하고 난 다음에 뭘 빼주면 되겠어요? 알파의 5승 만들어졌고요. 알파의 3승 베타의 3승과 베타의 3승 알파의 3승 형태가 추가가 더 될 거니까 걔를 없애주는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얼마였다고? 100이었다. 얘가 얼마가 된다고? 얘는 뭐 위에 거 써도 상관없겠죠. 위에 거 써도 상관없겠지만 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2배 하면은 6이 될 거니까 22가 되겠지. 얘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각의 값이 얼마가 된다고? 얘가 4였죠. 얘가 얼마였다고? 제곱하면 9가 되겠지. 그래서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됐어? 2200에서 뭐 빼주시면 될 거니까 2164가 됩니다. 2164. 됐죠? 그래서 얘가 2164가 된다. 자, 네 번째 답은 여러분들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답 봅시다. 다섯 번째는 알파 빼기 3베타라는 거랑 베타 빼기 3알파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일일이 다 전개해도 되겠지. 전개해도 되는데 얘는 좀 전개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 왜? 알파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으니까. 4 빼기 베타로 적어줄 수 있으니까. 맞죠? 알파는 4 빼기 베타로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4 빼기 4베타. 오케이. 얘는 같은 구조니까 4 빼기 4알파. 맞죠? 4로 묶어내고 4로 묶어냅시다.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도 잘 들어봐봐. 여기서 잘 들어봐봐. 그 다음 단계 잘 보세요. 자, 좀 하는 애들은 이렇게도 안 된다. 이거 4로 묶어내고, 이거 4로 묶어내는 거야. 4로 묶어내고 4로 묶어내면 이거 얼마죠? 16이죠. 오케이? 직조작해 여러분들이. 그럼 남아있는 게 뭐가 되느냐? 1 빼기 알파 남죠. 1 빼기 베타 남죠. 얘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 안목이 있어야 돼. 얘는 1을 대입했네. 알겠어요 이거? 얘 1을 대입한 거 알겠어요? 누구한테 1 대입했는데?
그래서 1 대입한 거 알겠어요?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그럼 여기 대입한 1은 여기 대입한 1 한 결과랑 동일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일이 다 전개해도 답은 나옵니다. 문제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것만 알아서 전개하는 친구와 알고 있지만 난 다른 방법도 알고 있는 친구랑은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6이니까 전체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6이고 이런 방식으로도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게. 오케이? 잘했어요. 자 6번, 7번 있는데 이제 그만하자. 뭐 너무 지겹다 맞지? 너무 지겹고 너무 지겨우니까 그만합시다. 그만하고 뭐를 조금 볼 건데 그 다음 단계 봅시다. 이제 응용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씩 나와 있거든요. 9-2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9-2번 한번 봅시다. 많이 보여줬대? 많이 보여줬어요. 많이 보여줬고 그 다음에 9-2번 봅시다. 9-2번 같은 경우에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x제곱에 마이너스 2mx에 더하기 2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자, 얘들아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건 확실해야 돼. 나머지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은 일단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뭘 살펴봐야 돼? 자 유리계수라고 하면 뭐가 적용할 수 있다? 혈례근을 적용할 수 있어요. 유리계수라고 하면 근데 여기 봐봐. 유리계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지.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 유리계수라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리계수라는 얘기가 전혀 없으니까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럼 쌤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근이 없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정합니다. 오케이? 가정하시면 됩니다. 직접 가정하시고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또 다 대입하는 건 좀 아니잖아. 대입하는 행위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근의 공식을 사용 다 동일한 거야. 근데 지금은 누가 쉽게 나와 있니? 2가 나와 있으니까 2가 결정되어 있는데 얘는 누구랑 동일해요? 그렇죠. 얘랑 동일하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할 때 루트 3 플러스 1분의 2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 얘가 알파가 되겠죠. 혈랩은 루트 3 마이너스 1과 위에 있는 거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 얼마가 된다? 2가 될 거니까 분자에 있는 녀석과 약분되면서 알파가 얼마가 된다? 알파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알파가 루트 3 마이너스 1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당연히 켤레근이 아니었지. 켤레근이 아니잖아. 켤레근이라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전혀 상관없는 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두 분의 합이지. 합을 봅시다. 두 분의 합이 얼마가 돼? 합이 얘랑 얘랑 합해주면 되잖아. 얼마? 2 루트 3이죠. 합이 얼마예요? 2m이죠. 그래서 m의 값이 루트 3으로 등장하더라. 유리계수도 아니었고 무리계수인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뭐 해주면 돼요? x제곱이고 더하기 mx 더하기 135는 제로가 된다. 여기에 두 근의 b가 알파 두 근이 b가 5대 3. 자, 5대 3이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5알파랑 3알파. 오케이? 두 분은 5알파, 3알파라 가정하면 되겠지? 오케이? 예, 가정하시면 됩니다. 가정하시고 두 근을 합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m이 되는 거고. 그래서 두 근을 곱해 주시면 15알파 제곱이 되면서 이게 얼마가 된다? 135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죠? 이해돼요? 먼저 뭐 한다? 가정한다.
135가 나와 있는데 상수항 알고 2차항 아니까 곱을 아는 상황이라서 곱을 이용해 주면 되겠지. 2개 곱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알파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니까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몇 개야? 당연히 2개죠. 당연히 2개입니다. 제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제한 조건이 없으면 2가지 다 가능하니까 답이 2세트 나오겠죠. 자, 아무 얘기도 없어요. 아무 얘기도 없는 상황이고 두 분의 이제 합을 구하시면 되는데 두 분의 합이 8알파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m이죠. 다 됐나요? 마이너스 m이 됩니다. 알파가 3이면 24고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4니까 m이 될 수 있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24가 될 수 있더라. 세 번째 문제 봅시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 두 분의 차죠. 그냥 돌리시고 가셔도 됩니다. 자, 두 분의 차입니다. 두 분의 차가 얼마가 된다? 2다. 얘들아 여기서도 잘 봐. 자, 두 근의 차가 2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가 방법을 2가지로 알려줄게.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는 누가 더 낫다 그것라기보다는 그냥 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배웠었던 공식. 다시 한번 강조할게. 절대값 A분의 루트 D입니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입니다. 4M제곱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게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따라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4m제곱에 마이너스 12가 4가 되는 거고 m제곱이 4가 되는 거고 m이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첫 번째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2는 뭘 뜻하느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한 근을 알파라고 둡니다. 나머지 한 근은 누구라고 두면 되겠어요? 당연히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럼 차가 당연히 얘도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두 근을 먼저 가정한다는 얘기야. 방법이 이게 다야. 이거랑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근을 직접 본인이 가정하든지 아니면 공식을 이용해 준다든지.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얘가 잘 풀릴 때도 얘가 잘 풀릴 때도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둘 다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두 식을 어떻게 해준다? 곱해주는 거야.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이 얼마 나온다? 3이 나와요.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이 꼴 제로가 나와요. 그러면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2개니까 당연히 답도 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알파가 3이 되거나 알파가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3이 나오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3 집어넣었을 때 맞니? 알파가 3이 나오는데 3 집어넣으면 3하고 얼마 나오냐? 5가 나오죠. 3하고 5가 나오는데 이것 봐라. 16, 4M 상관없겠네. 미안. 자, 여기 합이 얼마가 되는데? 합이 8이죠. 합이 8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2M 두 근의 합이 3하고 8이 되는데 합이 집어넣으시면 미안하다. 왜 이러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런가? 오랜만에 니들 앞에 서니까 너무 긴장돼가지고 긴장이 너무 돼서 그런가? 마이너스 3 오케이? 일단 뭐 위에 답이 있으니까 밑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서로 진짜 마이너스 3 뒤에 플러스 1 됐죠? 이렇게 그러면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하나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겠죠. 됐죠? 마이너스 1 나옵니다. 합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4 나와요. 합이 마이너스 4 나오면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m이죠. 마이너스 2m이라서 m이 얼마 나온다? 여기서 2가 하나 등장. 자, 두 번째 여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하고 3이 나오죠. 두 근이 1하고 3이 나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느냐? 합 자체가 4가 되면서 여기에 2m이 마이너스 2m이구나. 마이너스 2m이 4가 되니까 m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다 됐어요? 됐지? 됐지? 끝입니다. 자,
이제 켈레근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했으니까 자,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켈레근 있어요. 자, 또 다른 주제가 있겠죠. 또 다른 주제입니다. 켈레근 매우 중요하고 뭐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여러 번 나오니까 켈레근. 자, 얘는 뭐가 중요하다? 전제가 중요하다. 유리계수야. 자, 유리계수 다항식이면서 방정식이야. 다항 방정식.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이 있다라면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에서 한근이 자 이렇게 할게요. P 플러스 Q 루트 M이야. 당연히 PQ는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입니다. PQ는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뭐야? 한근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이죠. 나머지는 자동입니다. 자동으로 반드시 뭘 가질 수밖에 없느냐면 P에 마이너스 Q 루트 M을 근으로 가집니다. 자,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요. 유리계수인지 먼저 확인하고 한근이 지금처럼 무리수근이 있으면 무조건 저렇게 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계수입니다. 실수인 계수를 실계수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다항식이면서 방정식이야. 자, 근데 차수는 무조건 2차 이상입니다. 2차 수 이상이야. 여기도 2차 이상입니다. 1차 방정식 나올 수가 없죠. 2차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한근이 알파인데 얘가 만약에 허수면 자, 자동으로 얘도 뭐가 자동으로 나머지는 알파바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해놓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단 전제가 중요합니다. 실계수 다항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켈레근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고 얘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거기 봅시다. 9-5번 봅시다. 9-5번 보시면 자 뭐야? 루트 3 마이너스 2와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가진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2랑 루트 3 플러스 2를 두 근으로 갖는 거야. 얘를 두 근으로 갖는데 자 여기서 좀 해봅시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x제곱에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합이 오겠죠. 합이 옵니다. 합이 옵니다. 그래서 2루트 3x입니다. 왜? 두 분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합. 오케이? 두 개 곱입니다. 곱이 얼마?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3 마사니까 마이너스 1 이꼴 제로가 되겠죠. 이게 1번 답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 오케이? 자, 이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x제곱 빼기 합 x 더하기 곱입니다. 이꼴 제로야. 여기서 합과 곱은 두 근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야지 두 근의 합이 최고차 개수가 1일 때 두 근의 합이 이것분의 이거 나올 거고 이것분의 이게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에 보시면 2 마이너스 루트 3. 자, 유리계수라고 그랬죠? 계수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루트 3입니다. 합이 얼마야? 2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두 개 곱해주면 어차피 1이니까 이거 이꼴 제로가 되겠고 세 번째입니다. 자, 2 플러스 i고 나머지 거는 실계수라고 그랬으니까 2 마이너스 i가 될 거고 x제곱에 마이너스 4x고 더하기 5 이꼴 제로가 되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9-5
9-3번 살짝 봅시다. 9-3번. 요것만 하고 마무리 시. 자, x제곱에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얼마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알았나요? 자,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 이퀄 제로의 두 근이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야. 자, 끝까지 안 풉니다. 그 괄호 2번은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1번만 풀 거야. 1번만 푸는데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자, 방법 1입니다. 뭘 이용한다? 근계수를 이용해준다. 보통 이렇게 많이 풀어요. 이렇게 많이 풀기는 하나 우리가 매번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낭비되니까 방법을 이렇게 풀 거야. 자,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된다? B. 오케이?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얘를 다 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B요. 오케이? 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두 근의 곱을 하는 거야. 두 근을 곱하는 거야.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이 되는데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요 식을 정리하니까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더하기 1이 된다 이 얘기예요. 다 됐어? 자, 이제 연립해서 좀 적어봅시다. 연립해서 좀 적어보면 자, 밑에 있는 수식은 누가 되느냐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B. 그래서 이거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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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꿔주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이 알파 베타는 B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그냥 플러스 A가 되겠네. 더하기 1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니까 요식과 요식을 뭐 하면 된다? 연립하면 되겠죠. 자, B 자리에 이 A 더하기 2를 집어넣읍시다.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을게. 자, A 더하기 2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얘기죠. 어디? 여기 보이죠? 이 자리에 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좌측이 얼마가 되느냐? 2A 더하기 3입니다. 마이너스 A. 이항시키고 A 시켜서 정리해주면 A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 나오겠죠. B가 얼마 나온다? 1 나오겠네.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 그냥 맨날 쓰던 방법만 쓰는 거야. 그리고 한번 배우잖아. 그러면 바꿀 생각을 안 해.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꿀 생각을 안 해. 그게 제일 안타깝다. 물론 뭐 사람이면 익숙한 거에 계속 쓰게 마련인데 좋은 게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꿔야죠. 자, 봅시다. 여기 봐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게. 자, 가봅시다.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왔지. 맞죠? 얘는 어떻게 하면 알파 빼기 1 알파 베타 빼기 1이 근이 되겠어요? F에 x 빼기 x 더하기 1 이해돼? 그거 기억나잖아. fx 이퀄 제로의 근이 알파 베타였다. 그런데 f의 x 더하기 1 이퀄 제로의 근은 누가 된다?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시작부터 얘기했던 거고 그 말은 뭔데요?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합니다. 다시 이거를 fx라고 뒀었을 때 여기 있는 이 녀석이 x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에 a의 x 플러스 1에 더하기 b 이퀄 제로로 변하는 거고 식을 정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에 뭐야? a 더하고 b 있고 끝에 더하기 1 이퀄 제로네. 계수 비교해줘야 되겠네. 이 식과 이 식은 동일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식이 누가 된다? b네요.
보여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식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뭐 호흡을 여러 번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한 방에 푸느냐 그 차이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된다.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